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저희 솔로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 솔로몬 이혼 이야기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드렸습니다. 면접교섭은 일반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의 뜻이 뭐냐,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또 일정 기간 함께 있을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면접교섭권자는 과연 누구냐? 이 내용을 면접교섭권자의 확대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 면접교섭권자다라고 하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자는 부모뿐만이 아니고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싶은데 부모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면접교섭 심판 청구하고 이행명을 신청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교섭권자는 부모뿐만이 아니고 자녀도 해당이 된다. 또 면접교섭권자에는 미성년자의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됐지만 2016년도에 민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원래의 면접교섭권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는 조부모나 증조부도 될 수 있고 고조부도 될 수 있겠죠. 그걸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 직계존속에게도 보충적으로나마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면접교섭권자에는 부모뿐만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충적으로나마 조부모에게도 인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면접교섭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양육자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조부모나 증조부는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해서 이행명령 신청한 방법으로 강제하면 되겠죠. 자, 그럼 면접교섭 범위가 정해지는 기준은 뭐냐? 미성년자의 복지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권리 측면이 아니고 미성년자의 복지 차원, 미성년자의 복지 차원에서 이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면접교섭의 통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냐? 협의원 하실 때 면접교섭에 대해서 협의하실 때 보통 이런 내용으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도 통상은 이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인정이 되느냐? 첫째, 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또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간씩, 또는 설, 추석, 연휴 기간 중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는 당일, 또 전화, 이메일, 편지, 선물 교환, 이런 내용으로 정해지고, 인도 방법은 어떠냐? 항상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에서 데리고 가고 또 거기다 데려다 주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가 보통 규정이 되는데,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면접교섭함에 있어 이를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요즘 판결을 날 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면접교섭권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까? 미성년자의 복지 차원. 따라서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제한이나 배제의 대표적인 사유 판례를 분석하면 대충 어떤 내용이냐? 첫째, 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유책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박성이 있다든지 성추행범이라든지 연쇄 성폭행범이라든지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또 세 번째,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때의 자녀는 통상적으로 만 13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래에는 그 자녀의 의사를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실무에서는 면접교섭 배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왜? 배제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최소한 영상통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사유가 너무 중대하면 배제도 시킬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면접교섭 불이행 시 조치 방안. 나는 자녀를 봐야 되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안 보여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판결문이나 심판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판결문이나 심판 결정 없는 경우에는 먼저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않는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당신은 왜 안 보여주느냐 라고 묻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유가 적당한지를 듣고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보여줘라 라고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보여준다? 그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거죠. 과태료를 처했는데도 안 보여줘? 그럼 다시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보여줘? 그럼 양육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 자녀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아시면 면접 교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저희 솔로몬 이혼 이야기로 들어오셔서 한번 글을 정독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항상 다복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